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흙을 다스리고 불을 이해하며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려준 분인데요. 전통 방식의 장작가마를 고수하며 도자기의 멋을 지켜온 분이기도 합니다. 평생 흙을 빚으며 장인의 삶을 빚어낸 도예가 한도현 명장과 함께합니다.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분도 있고 이런 작품 세계를 보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이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늘 차를 마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명장님께서 만드신 이렇게 찻잔과 차환 여러 가지 너무 멋져요. 색깔도 참 멋지고요. 특히 이 명장님의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겠죠? 와, 이 부분은요. 진사유변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여기 한번 차를 따라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차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예. 차가 무슨 차죠? 그냥 이제 오감차라고 그래갖고요. 오, 네. 그 5가지 종류의 그 뿌리 채소를 그 이렇게 9번 덮어서 만든 차죠. 와, 굉장히 또 정성이 들어간 차네요. 제가 한 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네. 생강 향도 생강도 나고요. 들어가 있고 네. 도라지도 들어가 있고 한 여러 목에 가지. 좋은 또 도라지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에 광복 80주년 맞아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긴 했는데 네. 이번에 명장님께서도 또 네. 특별 전시회를 여셨어요. 어떤 전시였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 박물관에서 네.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요. 영국의 이제 그 에셀스톤 왕이라고 네. 1100년 전을 기념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안세재단을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전시회에 초청돼서 이제 그 행사에 전시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영국 전시회하고 이제 한국 전시회 다랑아리전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강복 80주년을 통해서 우리 그 뭐 K 컬처나 또 K 푸드 이제 대신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다랑아리, 예. 다랑아리를 이제 세계 속에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역할과 계기가 됐죠. 네, 우리가 이제 달 항아리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보이는 사진 속에 이런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명장님의 항아리들을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붉게 막 오로라가 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진사요변이라고 한다던데 그렇죠.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사요변이라는 게 이제 네. 보통 그 전통 가마에서 이제 네. 불을 저희가 그 예열을 하면서 이제 불을 떼게 돼요. 근데 네. 보통 중국에는 그 경명주사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경명주사예요. 예. 이게 그게 이제 보통 그 사실 이 미신 쪽으로는 부적을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부적 색깔. 그게 이제 경명주사예요. 아, 네. 예. 한국에는 이제 일부 도공도 경명주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산화 1동, 2동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갖고 그 미량의 그 유약에 배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불을 떼죠. 떼는 과정에서 이제 이 네. 불이 움직이는 문양에 따라서 이 도자기의 붉은색과 연청색이 그대로 남는 거죠. 모든 우리 한국의 청자나 백자, 분청사기는 이 가스나 장작이나 전기로 산화하는 곳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 진사만큼은 아름다운 무늬나 그 진사의 붉은 색깔 그리고 황금 진사 여러 가지 색깔은 장작에서만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고 유일하게 한 점 외에는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어떤 사명감이 더 이게 생겼죠. 한 점밖에 없는 도자기 이 땅에. 그러면 진짜 하나하나 다 같은 도자기가 없을 텐데요. 보니까 색깔도, 그러니까 나오는 그 색감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본 거는 붉은빛도 있었고요. 근데 황금빛도 있고 청록색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검은빛까지 여러 가지 빛깔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 황금색 진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태토도 상당히 중요해요. 흙이요. 흙이요? 네. 흙이 중요한데 이제 그 산화를 먹으면서 될 수 있으면 그 노란색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유약 자체도 그 순수한 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그 황금색을 낼 수 있는 그 철이라든가 또 재라든가 이런 재료를 또 다시 복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완성시키죠. 그 다음에 불 떼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그 노란 황금색이 많이 창출되도록 네. 그 이제 불을 조절해 주죠. 게다가 또 이제 불의 장인이라고 네. 불리우실 만큼 불을 정말 잘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불을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불 떼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뗄 수 있는 나무가 1번이 돼야지. 그러니까 화력을 내가 제대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한도 3년 이상 그 그늘에서 이 건조시킨 나무를 준비해 놔야 돼요. 아주 옛날에는 그 나무도 귀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불 때는 그 화부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그 사홍원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그 도자기를 관리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 분원리에 가면은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도자기를 구워 갖고 나라에다가 이제 그 관여나 그 왕실에서 필요한 도자기를 구워서 납품을 했죠. 네. 그럼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 게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빚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성형이라고 그래 갖고 네. 물레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루 정도 건조시켜서 네. 이제 정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 갖고 이제 다시 형태를 굽이나 전 그리고 몸통에 이제 선을 이제 만들어 가죠. 네. 네. 그렇게 초벌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유약을 바르고 네, 입히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가마에다 이제 재우죠. 아, 근데 이제 장작가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은 재우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불길이 어떻게 도를 것인가 그거를 계산하면서 이제 재우죠. 재운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걸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거가 이제 유약 먹이고 재우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총 일주일 정도요? 네, 네. 그럼 가마라는 게요, 이게 전통 가마를 계속 이용하시니까 불이 이제 떼어지는 걸 계속 보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봉통에서 보통 그날 기후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비가 날씨도. 오던가 뭐 태풍이 치던가 여러 가지 관계는 있지만 이제 비 오는 날일수록 봉통에서 예열 과정이 이제 길어지겠죠. 많이 기를 적에는 20시간까지 떼니까요. 네. 칸불로 들어갔을 적에는 이제 일절 쉬질 못하니까 이제 그 장작을 투톤하면서 그 불길하고 뒤에 불고리하고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계속 불을 떼주죠. 그때는 이제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 그때는 이제 꼬박 그 가마하고 장작하고 도자기하고 이제 같이 외명을 하죠. 이제 그 봉통 뗄 때까지고 칸불 들어가기 한 2시간 전서부터 일절 금식을 하죠. 그래야 그 우리가 이제 대소변 처리를 하면은 이 가마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놓치면은 그 안에 있는 도자기를 다 버리걸라요. 그러니까 그때 한 2-3시간 전에는 거의 금식, 그리고 이제 물만 마시면서 그 불을 8시간에서 10시간을 떼주죠. 뭐 보통 그 한 번 불 떼기 전에는 한 2-3kg는 우습게 빠지죠. 근데 이제는 사실
전기 가마도 있고요. 뭐 그런 가마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로에 갖고 있는 특징은 뭐 결정류나 네. 또 그건 전기로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 특징이 있걸랑요.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결정류.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을 이 결정이 피게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긴 시간을 그 같은 온도의 긴 시간을 가져야지 이 결정의 크기 사이즈가 틀려지걸랑요. 네. 예.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로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작품이걸랑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장작가마와 전기가마의 방금 장점은 많이 예. 얘기해 주신 거. 그렇다면 장작가마의 장점은 뭘까요? 이 전통 가마의 보통 장점은 그 장인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의 범위가 넓어요. 내가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의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범위는 내 의도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경험에 의해서 또 내가 가마를 어떻게 만들고 굽겠다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미리 재워지니까 그 가스가마나 뭐 전기로보다는 그 특이하고 장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명품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요. 이쯤에서 우리 명장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저희가 키워드 토크라는 걸 준비했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키워드들이 다 명장님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1420도, 뭐 특허, 발물레, 한석봉 많은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 뽑아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 뽑아주시죠. 네. 첫 번째 특허입니다. 나는 특허받은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개영배라고 하잖아요. 물 빠지면서 이걸 다스리는 잔 뭐 이렇게 불리는 개영배를 만드셨고 이걸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개영배를 특허를 받으신 건지 저희가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게 이제 개영배인 거잖아요. 네. 개영배라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개영배라는 게 이제 보통 그 교훈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잔이걸랑요. 네. 보통 경계할 계자에 잠배자를 쓰는데요. 네. 그 차오르는 것을 이 넘치거나 이런 것을 이제 경계. 자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의 이 개영배는 가운데 이 대롱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네, 거예요. 대롱인데 그거는 그 선만 차면은 이제 바로 새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롱을 아예 없애고 네. 그리고 이 흙 속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로의 역할,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사이폰 원리를 여기다 다 이제 저게 길이 있는 거군요, 이 안에. 그렇죠. 개미굴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이게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잔 안에 하나 그렇죠. 구멍이 있고요. 잔 밑에 보시면 구멍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구멍과 이 구멍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뭔가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이걸 특허를 받게 되신 거는 어떤 내용으로 특허를 받으신 이제 거예요? 요게 그 가운데 대롱을 아예 없애버리고 네. 흙 속에다가 이거를 감춰버린 거죠. 그게 특허 내용인 예, 예, 거군요. 그럼 이거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물이 빠지고 어떻게 따라야 물이 빠지지 않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일반 대롱이 있는 것은 정확히 7호비 넘어가면 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잔 같은 경우에는 그 따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 보통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잔은 보통 이제 제가 이 한번 5업 정도나 7업 정도를 사이를 한번 따라 볼게요. 네. 예. 이렇게 따르면 구멍이 틀림없이 뚫려 있는데 물이- 새질 않아요. 예, 그대로인데요? 안 새죠? 네. 근데 요거를 한번 채워 보실래요? 가득이요. 가득 채워볼까요? 네. 새죠. 오, 줄어들어요. 물이 바로. 잔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는 걸 정말 경계하는 네, 네. 그런 교훈을 담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쫙 다 빠지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한번 그러니까 뭐 한번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면은 모든 지나치면 것이 없어진다. 예, 다 없어지죠. 와, 인생이 담겨 있는 잔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이제 아니네요. 상당한 그 요즘 시대나 또 권력이나 지위 또
어느 정도의 부를 상징하는 이런 네.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리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도자기 하면 이천인데 또 이천에서 태어나셔서 쭉 자라오셨잖아요. 몇 살 때부터 도자기를 접하신 거예요? 저 도자기는 그 이천 지역 자체가 그 서울하고 상당히 근교 지역이고 네. 그 옛날에는 그 이천 도자기 상당히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 도자기를 상당히 친근하게 접해 있었죠. 네. 이렇게 초등학교 자체 학교 뒤에 그 장작가마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거기 그 작업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갖고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 친구들이나 그 도자기 흙을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물레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자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또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친구들이 그렇다고 다 같이 도자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자기에 빠진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그 도자기 흙하고 네. 불을 또 상당히 제가 좋아해요. 그 흙을 만지면서 어떠한 그 뼈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걸랑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한 그 유약도 그 흙의 배합이나 재료의 배합에 따라서 틀림없이 노력한 대가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한 게 이 도자기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쪽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럼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 그렇게 하고 첫 작품을 이제 만들었던 순간이 그러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첫 작품을 이제 처음 만들어서 제가 조각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죠. 어떤 작품이었나요? 분청사기죠. 뭐 네. 이제 이게 요게- 첫 작품인가요? 예, 이게 와. 이제 제가 가장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조각했던 작품이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지금 뭐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저거를 계속 꾸준히 제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확실히 재미를 많이 느끼셨나 봐요. 하실 때부터. 그 말 그대로 흙을 만지면은 모든 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유약을 먹이고 불을 뗐을 때 새로운 작품의 세계가 탄생되는 거 그거만큼 그 환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막 깨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그 사실 실력이 없으니까 그 명품을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실력이 없으시다. 너무 그 작품 세계를 제가 깨닫지 못한 적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시대에 와서는 좋은 명품이었는데 그 깨버린 기억도 많고요. 또 이 시대에 와서 또 어떠한 명품이 나왔을 때 저만이 봤을 때가 명품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생각이 짧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 아깝다는 생각하는 순간 이 도공으로서의 자세는 끝난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창출할 줄 알걸랑요. 그리고 내가 내 거다 애끼는 순간 나의 기술은 멈춰지는 거예요. 자, 그럼요. 또 한 번 키워드 토크를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또 하나를 뽑아주시면 또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뭘까요? 한석봉. 나는 서예가 한석봉의 후손이다. 안 그래도요. 네. 호가 석봉이시길래 와 한석봉의 후예세요. 제가 원래는 그 일본의 그 심수란 씨라고 네. 이산평 그 80년도 후반에 그쪽으로 양자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나름대로의 뭐 한국에 있지만은 그 일본에 가서 그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에서 저만의 그 한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더 생겨갖고 네네. 제가 이제 일본에 가지 않고 그때서부터 그 제 궁지를 세워가면서 힘든 나날을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문중에서 저에게 이제 호를 석봉이라는 호를 이제 5대째 제가 받아갖고 이제 뭐 저도 사실은 많은 도자기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누군가는 이러한 생을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자존심을 지켜가야 된다 이런 꿈을 가지면서 네. 그 전통 가마를 이어가고 또 저만의 색깔이 있는 네. 또 한국의 특징이 있는 이런 작품 세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뭐 제가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있고 어떤 이 부양 능력이 없을 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때는 내가 작품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을 놔놓고 아빠가 작품 생활을 포기하겠다 했을 적에 우리 학교 다니던 우리 아들, 딸들이 이건 안 된다. 내가 힘들어도 아빠는 작품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가정을 그 같이 나를 뒷받침해 줬을 때 상당히 행복했고요. 또 그때가 또 반면에 상당히 힘들었고. 그렇게 꿋꿋하게 진짜 그 길을 걸어 오셨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선생님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한국 도예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뭐 그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전시회를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반응이 너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이제 작품을 그분들이 보고 네. 저인데 그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분도 있고 이런 작품 세계를 보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이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고. 절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와.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작품을 보고 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작품은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워야지만이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끝내놓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그게 끝내놓으면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삶이 제 삶이에요. 이 진사를 만들었으면 내일은 황금진사, 고대는 연청진사, 새로운 세계에 계속 작품을 도전해죠. 그리고 그 어떤 작품이든지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작품은 없어요. 몇 년 뒤에 이제 청자 한 번 하고 또 몇 년 뒤에 고백자 한 번 하고 그런 이제 순번이 계속 있는데 그 세월이 저도 기다리는 세월이 항상 그 마음적으로 빨리빨리 왔으면 했는데 너무 세월이 길더라고요. 뜨거운 불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도자기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꿋꿋하게 장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한도현 명장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